스포츠 패스로 쿠팡 플레이의 모든 스포츠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K리그2 1위와 2위 팀 인천과 수원이 만났습니다. 인천의 독주 체제를 수원이 방해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은 경기였는데요. K리그2 최다 관중을 기록한 이번 경기의 승자는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은 수원을 상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기 운영을 준비해오면서 또 승리를 챙겼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윤정환 감독이 어떻게 수원전을 대비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천의 공격 장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리뷰했듯이 인천은 일관된 공격 패턴으로 상대를 공략하는데요. 역시나 공격 시 이런 움직임으로 3-3-4의 대형을 만들죠. 수원도 나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요. 4-4-2 형태로 수비하면서 측면 윙어들이 좁힌 채 인천의 좌우 미드필더들을 쫓으며 견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양팀의 공수 대형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천은 이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여받은 박승호가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에서 이 좌우 윙어들 중 한 명을 끌어낼 수 있다면 인천은 중원에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인천 후방 3명이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전방의 숫자가 부족한 수원은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선 결국 한 명이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매우 긴장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세라핌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인천은 문지한이 자유롭게 측면으로 빠지며 공간을 활용합니다. 자, 인천도 어쨌든 상당한 위기 상황을 넘겼고요. 불과 몇 초 뒤에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을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세라핌이 올라간 그 뒤로 문지한이 빠져나오며 빌드업을 돕죠. 또 이명주 선수가 전체적으로 게임을 컨트롤하고요. 예, 이명주가 이번에도 인천은 이렇게 준비된 패턴으로 상대 진영으로 진입합니다. 여기서도 인천은 천천히 후방에서 공을 돌리며 상대를 끌어내죠. 마찬가지로 문지한이 측면으로 빠지는데 여기선 최영준이 문지한을 쫓아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죠. 끌어들이는데 여기서 미스가 나오면 안 되는 인천이에요. 여기서 풀었어요. 자, 결국 계속해서 인천이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 라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박승호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은 중원에서 이러한 다이아몬드 대형을 구성하며 수원의 미드필더를 상대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후반전의 경우도 리드를 뺏긴 수원이 더욱 거세게 압박을 펼쳤지만 인천은 당황하지 않고 같은 형태로 공간을 활용합니다. 자, 수원이 초반부터 이제 압박합니다. 파울리뉴의 압박 통했습니다. 터치 이후에 하지만 공 가져가는 김명순. 오히려 인천 입장에서는 상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공략하기 쉬워지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이러한 다이아몬드 대형을 만들어 박승호를 축으로 패스를 연계하며 공격 마무리까지 이어갑니다. 헤딩으로 빠르게 꺾어줬고요. 자, 원터치 잘 풀었어요. 연결 측면으로 전달됩니다. 가운데로 무고사. 네. 이날 인천의 가장 좋았던 빌드업 장면인데요.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인천을 상대로 여기서도 세라핌이 올라와 전방 동수를 맞추고 압박합니다. 인천은 더욱 깊게 끌어내는데요. 날씨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고, 하지만 팬들은 또 엄청난. 그 사이 중원에선 이렇게 4명의 다이아몬드 대형이 수원보다 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됩니다. 결국 숫자가 모자란 수원은 박승호를 견제하기 위해 수비진까지 끌려 나오는데 이는 인천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죠. 그 뒤를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 전방에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재도 빠르게 출발. 게르스와 이기재. 결국 골 장면도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인천의 후방 빌드업을 막기 위해 이번엔 왼쪽에 김지호가 올라와서 달려듭니다. 여기선 수원의 라인이 꽤나 벌어져 있던 탓에 인천에게 2가지 패스길이 열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인천은 웬만해선 제르소와 바로우가 연계에 가담하지 않고 그 대신 뛰는 데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제르소는 이 볼을 받지 않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이기재의 뒷공간에서 완벽한 개인 기량을 뽐내며 선제골을 만들어내죠. 제르스 연결받고 지기재로 제로 움직입니다. 스피드를 살렸어요. 제르소. 자, 이기재 위치갑니다. 제르소. 이기석 제르소 끌어내고. 올라가고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들어옵니다. 들어갔어요. 선제골. 박승호 원정팀 인천의 선제골입니다. 이제 수원의 공격과 인천의 수비를 보겠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수원에 잘 대비해 왔다는 게 눈에 띄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수비에 있습니다. 인천은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상대 진영 압박보다는 자신들의 진영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기본적으로 4-4-2 대형을 세우며 수비하는 건 동일하죠. 하지만 라인을 내리면서 전방 두 선수도 상대 수비 라인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철저히 중앙 공간을 견제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수원이 공격 상황에서 많은 숫자의 선수를 전방으로 보내 포켓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인천은 이 위치로 쉽게 공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루첸코가 미드필드로 내려와서 터치를 했었는데 끊어내고 올라가는 바로입니다. 이를 위해선 이 두 줄 수비 라인이 촘촘하고 견고하게 유지돼야 하는데요. 상대가 후방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볼을 소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철저하게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만 하면 됩니다. 정동윤의 한 번에 세라핌에게 세라핌 뒤로 뺐지만 동료가 없습니다.
인천은 전방에 위치한 무고사와 박승호가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1차적인 견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상대에게 달려들어 볼을 탈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중앙 길목만 막아주는 느낌으로 수비하죠. 뒤에서 블록을 유지해야 하는 8명의 선수 중 누구 하나 쓸데없이 튀어나가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앞에서 먼저 한 발 더 띄워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박승호가 부지런히 움직여주는 사이 뒤에선 두 줄 수비 라인이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수원은 패스 줄 곳이 없죠. 근데 정말 잘합니다. 전방에서 이렇게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가운데 공간을 견제해주기 때문에 수원이 측면을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은 결국 측면을 거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오히려 인천이 원하는 모습이죠. 지금도 보세요. 두 줄, 네 명의 전방 두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역으로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무고사의 견제가 잠시 이렇게 느슨해지며 중앙으로의 패스길이 열리면 수원은 원하는 위치로 진입하며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짧은 연결 이르체코가 벌렸습니다. 끌어냈어요. 세라핀 잡았습니다. 정동윤도 스쳐 지나갑니다. 세라핀 방해 바꿉니다. 왼발. 자, 정동윤입니다. 수원은 이렇게 포켓 공간에 많은 숫자의 인원을 배치하고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위치로 보내서 승부를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엔 인천과 같은 준비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정동윤까지 올라가서 무려 6명이 포진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전개는 세밀하지 못하죠. 들어가면서 수비를 조금 흔들 필요도 있습니다. 예, 자, 김지우 쪽으로 이르체코가 꺾어줬는데요. 수원은 궁극적으로 이 위치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해야 하지만 인천의 촘촘한 두 줄 수비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킥, 세트스키, 스로잉까지 네. 아주 맞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건너와 수원에게 가장 이상적이었던 전개는 경기 초반 나왔던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인천은 수원이 활용하려는 포켓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과의 간격을 계속 신경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역으로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깊숙이 내려선 두 선수 위로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이규성을 아무도 눌러주지 못하게 됩니다. 뒤늦게 압박이 들어오면 이를 역으로 풀어내고 일류첸코의 연계를 거쳐 이기재의 왼발까지 연결되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장면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세라핌이 내리꽂는 헤더를 해봤습니다만 크로스바 위쪽으로 갑니다. 결국 어쨌든 수원은 이날 인천의 촘촘한 수비를 공략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측면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수원에게 아쉬웠던 건 우측에서의 공격력입니다. 이날 수원은 공격에서 번뜩임을 기대할 수 있는 이건희 대신 정동윤을 선발로 투입하는 승부수를 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이 됐습니다. 측면 윙어들이 위협적인 인천을 상대로 한쪽 풀백은 내려앉아 공격보단 수비에 신경 쓰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결과적으로 수원이 인천의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데 실패하면서 경기 내내 측면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정동윤은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을 기대하기엔 기술과 역동성 면에서 모두 아쉬움을 보였는데 때문에 수원은 우측으로 향했을 때 별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정동윤이 수비에서라도 상대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의문이죠. 결과론적이지만 이건희를 아예 교체 명단에서조차 제외해버린 건 큰 패착으로 남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전반적으로 수원이 주도의 공격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았지만 이는 결국 인천이 의도했던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인천은 경기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갔죠. 수원이 원하는 공간에 덫을 쳐놓고 기다린 뒤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이런 역습이 인천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수비에 성공하면 곧바로 자신들의 강점인 좌우 윙어들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시도하는데요. 인천을 상대로 섣불리 라인을 올려 플레이하면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자, 가운데 박승호 있습니다. 인천은 2위 수원과의 승점 차를 10점으로 벌리며 독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는데요. 경기 후 윤정환 감독은 담담하게 수원이 생각한 대로 경기해줬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 수원 입장에선 결과보다도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말이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